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애국심으로 미래를 여는 남자들. 전우용 썬킴의 애국 미남단. 애국 미남단 1호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 네, 안녕하세요. 2호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선생님. 네, 썬킴입니다. 네, 잘 계시죠? 네. 오늘은 역사 속의 즉위식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영국 찰스 3세 국왕 대관식이 있었는데요. 와, 막 황금 마차에 지팡이도 많고요, 뭐도 있는데 다 또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 대관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국 저는 1953년도에 엘리자베스 여왕 네. 대관식 이후에 처음 열리는 거잖아요. 네, 70년 만입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대관식은 이른바 영년방 이제 최초로 TV로 중계된 대관식이었고요. 아,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년방을 하나로 결속하는데 큰 이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보다는 에릭 홉스범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네. 그 사람이 어떤 걸로 유명해졌냐면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죠. 원래 유명한 역사학자긴 한데 네.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예컨대 운명의 돌, 그리고 이제 그 대관식에 쓰는 왕관, 또 황금마차, 또 의장대, 이런 것들이 영국인들은 이제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갖는 자기들 고유의 이런 어떤 그 전통 문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다 18세기, 19세기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 조작을 통해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영국인들을 통합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릭 홉스범의 그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 보편적인 현상이죠.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대에 접어들 무렵에 국가 권력이 만들고 또 홍보하고 퍼뜨림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전통이라고 믿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좀 저는 그 대관식 장면에서 바로 그 전통을 만들어내고 그걸 지켜나감으로써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의 유구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의도가 네. 아주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보였군요. 저는 좀 약간 짠하더라고요. 짠해요. 그 직업이 황태자였잖아요. 예. 70년 동안. 70년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제 당시 영국 왕실에서는 어차피 찰스 그 당시 이제 황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이 될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한 단계 건너가서 윌리엄한테 넘겨주자. 네, 그냥 주자. 찰스의 아들한테 그냥 주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아버지 이제 스킵해버리고. 찰스는요 70년 동안 그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아니 그래도 그 약간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이 이건 약간 논쟁이 되는 포인트예요. 그때 카멜라 파커 볼스가 네. 뭐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찰스 지금 3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여자만 50년 동안 사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또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그 다이애나는 어떻게 되냐 이거. 다이애나를 사랑한 만큼 찰스는 엄청 미워합니다. 그래서 또 큰아들은 윌리엄은 또 사랑하고 또 해리 둘째 아들은 또 이런 게 또 애증의 관계인데, 그런데 짠한 찰스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됐어요. 왕이 됐습니다. 근데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단 적어도 우리 돈으로 1685억 원이 이제 그 대관식에 소요가 됐다고 하는데, 과연 영국인들은 찰스 3세라는 왕을, 입헌 군주제의 왕을 어떻게 보냐. 엘리자베스 2세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도 엘리자베스 2세, 죽을 때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왕은 그냥 엘리자베스 2세였는데 갑자기 찰스 3세?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네. 일단 찬반인 것 같아요. 반반씩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찬성하는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한국말을 좀 잘하는 이제 지한파들은 한국의 이제 한국 민속촌 같이 보면 된다. 그러니까 관광 수입을 위한 약간 소프트 파워로 보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찰스의 사랑, 그리고 찰스가 환경과 또 평화를 위해서 또 굉장히 그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좀 가려졌습니다. 자, 찰스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 호불호는 접어두고요. 70년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관식이 있었어요. 이번에 찰스의 대관식과 이게 비교가 될 텐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규모가 크게 좀 줄어들었죠 일단. 줄었어요. 그렇죠. 규모가 70년 전에 비해서는 그때는 비록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있고 또 영국의 힘이 예전만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실 지금 영연방 국가가 무려 56개국이에요. 현재. 네. 그리고 14개국의 왕이 아직도 그러니까 찰스는 영국 왕일 뿐만 아니라 네. 캐나다 왕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 왕이기도 하고 뉴질랜드 왕이기도 네. 해요. 여전히 14개국이 이제 영국의 왕을 자국의 왕으로 이제 형식적인 국가 원수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캐나다와 호주에 영국 총독이 있는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총리죠, 총리. 네. 이제 그 입헌군 주제니까 왕이 형식상의 국가 원수고 그다음에 이제 내정과 외교를 담당하는 건 이제 총리 네. 내각제로 진행이 되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영국의 그 위상이 70년 전에 비해서 또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낮아졌죠. 또 브렉시트로 그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니까 규모를 축소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홉스범이 지적했던 것처럼 영국 왕실의 전통이다라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은 다 보여주는 그런 정도였습니다만 이제 70년 전에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죠. 대관식이.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대관식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뭐 영국 내부에서도 왜 내 세금 가지고 네가 이제 사치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제 시점이 됐으니까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참 말이 좋아서 입헌군 주제지 어떻게 보면 국민이 자기의 지도자를 직접 손으로 뽑지 못하지 않습니까? 왕인데요. 네? 아유. 근데 약간 그 당시에 53년도에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즉위를 했을 때는 영국 왕실에 대한 윈저 왕실에 대한 그 환상이 좀 깨졌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목소리만 들었지 않습니까? 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바로 아버지가 그 킹스 스피치로 유명한 조지 예. 6세는 예. 라디오 연설로만 예. 그 접했는데 처음으로 얼굴을 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더니 딱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왕실의 어떤 그 신비성이 무너졌다라는 측면도 있죠. 그렇습니까? 네. 자, 역사 속에 즉위식, 대관식 큰 의미가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좀 생각나는 즉위식, 대관식 있습니까? 우리 역사에도 좀 한 장면 한 장면 남아 있을 텐데요. 1896년 러시아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이 있었어요. 예. 사실 이제 1896년과 97년의 두 차례의 행사는 우리 역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1896년, 95년, 예. 94년 그거 다 외웠던 기억납니다. 근데 그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조선이었죠. 예. 조선왕국 대표로 민영환이 특사로 파견이 돼서 네. 대관식에 참여하고 선물을 갖다 줬는데 얼마 전에 그 선물이 공개됐었죠. 아, 네. 예, 그리고 나전칠기더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참 특이해요. 나전칠기는 당시에도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품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민영환이 4월에 출발해서 10월에 귀국해요. 근데 그 다음엔 또 영국에서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식이 있었어요. 예. 거기 또 가라고 그래요. 민영환한테요? 예, 민영환이 또 가요. 예. 그러니까 뭐 2년 동안 거의 뭐 몇 달 빼놓고는 전부 이제 그 전 세계 일주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민영환이 당시 러시아 니콜라이 대관식에 참석할 때 거쳐간 나라가 11개국 그리고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에 참석했을 때도 대략 10여 개국을 거쳐서 이제 도착하고 돌아왔거든요. 예. 근데 이 일정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민영환이 돌아온 다음에 조선 정부가 뭘 하냐면 고종을 황제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 예, 대한제국을 만들기 위한 거기서 봤더니 그렇죠. 와, 황제가 최고다. 이 권위도 있고 힘도 그것도 생기고. 있지만 이런 대관식 사실은 니콜라이의 대관식은 러시아 역사 내에서는 굉장히 좀 슬픈 일이 있었던 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노프 왕조의 이제 마지막 황제였는데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좀 많이
적절치 못한 인물이었죠. 좋았다기보다는 라스푸틴한테 빠져서 이제 나라를 망친 그런 황제이기도 했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이제 알렉산드르 3세였는데 워낙 튼튼하고 건강하다 보니까 네. 자기는 이제 황태자죠. 황태자가 30살 넘어서 이후에 이제 그 태자 수업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이제 열차 사고로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러시아 제국의 황제가 되죠. 그리고는 라스푸틴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교에 빠졌다고 뭐 해야 그렇죠. 되나요? 요승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됐었는데 이제 좀 그 사이비 종교 지도자 정도 네. 되죠. 이 여기 사람한테 빠졌어요. 빠져서 네. 완전히 그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 일족이 다 죽는 일에까지 이르려고 나라를 이제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뭐 그런 걸 빼고라도 그런 이제 대관식이 이 조선 정부에 알려지기는 민영환이 이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나 영국 같은 열강에서는 대관식을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그날 이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 때 러시아에서는 피해 일요일이라고 해서 압사 사건이 있었죠. 네, 천여 명이 이제 압사에다가 총격사도 있었죠. 사실은 이제 굶주린 사람들이 빵을 요구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게 위협을 느껴서 경비대에서 발포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니콜라이 2세의 이미지는 급전직한 상태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백성들의 애국심을 동원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1897년 10월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 위에 오른 것. 그러니까 대관식이 아니고 즉위식이죠. 예. 이제 이런 것도 러시아 이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 참여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1897년 이제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 행사를 참관하고 돌아와서 고종이 뭘 준비하냐면 자기도 이제 그런 걸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백성들의 충분 애국하는 마음을 고취하고 또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전 세계에서 특사들이 와서 이 나라가 얼마나 이제 발전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근대 국가의 일원의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기회로 삼고 싶어서. 네. 그래서 1902년이 고종 즉위 40년이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즉위 40년 또 그때가 우리 나이로 51세가 되는 해였기 때문에 망육순을 기념하는 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르려고 했죠. 황제 즉위식이군요. 그러니까 황제 즉위식은 1897년 10월에 했고 근데 그러면 그다음에 즉위 40년은 왕으로 왕이 된 지 40년을 기념하는 또 기념식을 별도로 또 하려고 했던 거죠. 1902년에. 왕에서 황제로 이름을 바꿉니까? 그렇지는 않았죠. 그렇죠. 바꿔요. 그날이요. 그러니까 바꾼 건 1897년 10월. 예. 그리고 1902년은 9월은 이제 왕이 된 어려서 10살 때 왕이 된 그날을 기념해서 즉위 40년이라고 했어. 지금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옆 교법 빌딩 앞에 가면 기념 비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예. 그 건물이 뭔지 아시는 서울 시민들도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그 건물의 정식 명칭은 황제 어극 40년 망육순 친경 기념 비전이에요. 좀 예. 길죠. 예. 고종이 즉위 40년, 그러니까 빅토리아의 즉위 60년을 기념해서 이게 전 세계적인 올림픽보다 훨씬 더 큰 세계적인 이제 국제 행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국제 행사를 치르려고 예. 엄청난 준비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민영환 선생이 이제 빅토리아 여왕 즉위 이제 60주년 기념식을 가서 보고 온 다음에 우리도 이제 구라파 제국들과 동급이 되기 위해서는 네. 제국 선포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논쟁이 되는 것은 그러면 왜 그럼 간단하게 일본 제국과 같이 조선 제국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으로 했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조선 제국이라고 하면 편한데 왜 대한 제국인가? 한은 무엇인가?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탄생한 이유인데 네. 진짜 지금 뭐 우리 썬킴 선생 말씀대로 네. 이제 여러 군데서 여러분을 만나서 물어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무슨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누가 그런 국호를 정했는지를 모르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편하게 그냥 원래 조선이었다가 일본을 일본 제국이라고 한다든지 뭐 청을 대청 제국이라고 한다는 것 같이 조선이란 국호를 그대로 승계해가지고 조선 제국이라고 하면 되지 않냐? 뭐 바꾸더라도 대조선제국 했으면 뭐 간단했을 텐데 왜 대한제국이냐?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좀 복잡해요. 사실은 이제 사료에 나오는 것 이상의 좀 의미가 있는데 일단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는 형식상 누가 지었냐? 고종이 지었어요. 네.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 국호를 대한으로 한다라고 정했는데 대는 그냥 대예요.
크다라고 하는 뜻의 대청 대일본 당시 한자문을 관행적으로 짓던 것이고 그냥 한이라고 지은 거예요. 국호를. 네. 한이라고 지었고 이제 고종이 명시적으로 표명하기로는 이게 이제 태조 이성계가 삼한을 통일해서 새 왕조를 세웠으니 그 한자를 따겠다라고 해서 한이라고 붙인 거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고위 관료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적극 찬동하면서 이제 그 의미를 얘기했어요. 제국은 황제의 나라는 예로부터 한 글자를 썼다. 중국에서 이제 그랬다는 거죠. 네. 중국에서. 원명청같이. 원명청같이 황제의 나라는 옛날부터 한 글자를 써서 써왔는데 마침 보니까 역대 황제의 나라 중에 이 나라 이름 한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면은 춘추전국 시대에 진초, 연제, 한위조 해서 이 한이라는 글자를 쓰는 나라가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나라는 제국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춘추전국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있었지만 역대 제국 중에 한이라는 쓰는 글자가 없으니 이거 참으로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이 한의 변이 조선의 조자와 같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신하들이 찬동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는 좀 다른 그 고종이 직접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당시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것인지는 좀 불분명한데 예.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유교 지식인들이 특히 조선 후기에 안정복이라든가 정약용이라든가 한치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설을 쓰면서 내부적으로 논쟁을 벌인 게 있어요. 이 나라는 삼국 중에 어디를 계승한 것인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특히 유교적 그 역사인식은 정통성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통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삼국시대를 놓고 볼 때 삼국 중에서 어디에 정통을 인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당연히 삼국을 다 같이 우리의 옛 나라로 보지만 그중에서 고구려가 정통인가 신라가 정통인가 뭐 이런 식의 논쟁들을 해왔던 거죠. 근데 그런 논쟁 과정에서 더 거슬러 올라갔을 때 조선과 한의 이제 계승의식이 좀 나뉘게 돼요. 조선은 원래 그 당시 이제 유교 지식인들이 볼 때는 단군이 창업을 하고 기자가 문명을 발전시키고 기자가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 기자라는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상상하기로는 중국 은나라 마지막 왕의 이제 숙부가 되죠. 은나라 주왕의 은나라를 망친 왕입니다. 그 사람이 동쪽으로 와서 조선을 이어받으면서 이제 문화국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기자조선이 그래서 정통을 이었는데 위만이 기자조선을 무너뜨리면서 정통성 반정통이 돼버렸다. 그래서 기자의 후손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삼한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삼한의 한인데 네. 기자의 맥을 이은 문명의 이제 상징이고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군에 붙인 이름으로 이제 돼 있는데 중국 문화와는 관계없는 아주 독자적이지만 그 뭐랄까요 비문명적인 또는 비문화적인 그런 국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문화주의적 생각 또는 조선 중화론적 생각이 확산하면서 조선이 곧 중화 문화의 정통 계승제다라는 생각이 확산하면서 한 계승 의식이 토대가 넓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이라는 국호를 정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아까 그 니콜라이 2세 대관식 잠깐 제가 마무리를 좀 하면은 니콜라이 2세가 아버지 알렉산드르 3세가 죽은 다음에 얼떨결에 러시아의 이제 황제가 됐을 때 첫 일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뭡니까? 나는 준비가 안 됐다. 예. 그래도 뭐 겸손하고 그래도 자기를 또 네, 냉철하게 또 쳐다봤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 즉위식 행사에 약 그때 그 자기의 그 거점 지역이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아니라 모스크바 크렘린에 와가지고 지금 즉위식을 했어요. 네. 이제 그 기념품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약 30만 명이 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무려 100만 명이 왔네. 그때 100만 명이 모였어요. 네. 근데 그 지금처럼 뭐 아스팔트가 공사가 잘 돼가지고 평평한 그런 땅이 아니라 단차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0만 개밖에 없는데 100만 명이 몰려오니까 서로 자기가 가지려고 덤벼들었겠죠. 예. 그래서 워 하다가 이제 안타깝게도 한 1,600명 정도가 이제 압사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한 황제라고 하면은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수습을 하지 않고 오후에 이제 그 프랑스 대사관에서 무도회가 있었거든요. 예. 무도회에 참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러시아 백성들한테 다 귀에 들어간 거예요. 예.
저 새 황제는 우리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은 황제다. 그때부터 제정 러시아에 몰락이 시작이 된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즉위식 하다가 이제 몰락의 길로 가네요. 그런데요, 고종 순종의 그 황제 즉위식은 어땠습니까? 고종,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동해안 사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고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콜라이의 대관식이 고종이 제국 선포와 황제 즉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거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1902년에 황제 어국 40년 기념 행사 준비도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년에 대한 정보가 영향을 미친 건 맞고요. 근데 이제 고종은 그 당시에 두 가지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한제국이라는 국호에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 조선 말기부터 병자호란 이후부터 조선 지식인 일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중국의 정통 국가가 네. 아니다. 이건 여진족들이 만든 야만족들이 만든 네. 국가라서 이제 중국은 한족의 국가인 명나라에서 끝나고 명나라를 계승하는 건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족과 오랑캐 화이사상 이렇게 해서. 중화 계승론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곧 중화고 이제 청나라는 저거는 야만족의 국가다 이렇게 이름은 청나라지만 그래서 이제 지방에 가면 아직도 그런 것들 많아요. 비서스를 보면 숭정 삼갑자 뭐 이런 식의 그 연호를 써요. 청나라 연호를 안 쓰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곧 문화적으로는 명나라를 계승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하나의 생각은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중국 이른바 유교의 정통 국가로 이렇게 계승한 나라다라고 해서 이제 유교적 의장 또는 이제 유교적 천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하나였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유럽식 황제 제국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근대 국가로서의 면모를 또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또 하나 있어서 좀 결합돼 있었죠.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천자로서의 중국에서만 있었던 천자로서의 지위를 누려야 한다고 해서 천자는 천명을 받은 사람 하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세운 것이 천단이에요. 하늘과 직접 소통하는 재단을 먼저 만듭니다. 네. 그 재단 이름이 원구단이었어요. 지금 조선호텔 자리에 있었던 거. 많은 분이 좀 오해하시는데 현재 남아있는 그런 팔각 건물은 원구단의 부속 건물이었던 황궁우라고 불리는 건물이고 원래 있던 원구단은 일본이 허물고 그 자리에 호텔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조선호텔 자리가 원구단 자리죠. 네네.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옛날 중국 황제가 즉위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즉위식을 거행을 했죠. 고종은 그렇게 즉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명청이 아니라 원명한으로 연결을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사상적으로 그렇게 연결을 참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승리네. 그러니까 중국 그래서 자기 승리고 약간 중국이 어떻게 보면 약간 유치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문명국가 한족말이 한 글자의 국가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이외에 오랑캐들은 다 두 글자로 만들자. 예. 조선도 오랑캐 국가다. 그런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우리 고종 즉위식에 좀 작용했던 그런 역사 계승 의식이고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 역대 국왕들이 사실은 즉위식을 안 했어요. 네. 즉위식이라고 이제 TV 드라마 같은 건 많이 나오지만 네. 그렇게 즉위식이라고 부를 만한 국가적 행사를 치르지는 않아요. 물론 즉위식은 했는데 이게 언제 없어요? 하냐면 네. 그런 식으로 축제처럼 벌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고종은 자기가 이제 황제로 즉위하면서 이것을 일종의 축제처럼 만들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국상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3년상 치러야죠. 3년상 치러야 되는데 3년상 끝나고 안 했어요? 안 하죠. 아유, 왜 그러니까 이 영국의 찰스 대관식은 엘리자베스 장례식 끝나고 꽤 한참 있다가 바로 하지는 않고 대관식을 하잖아요. 원래 대관식 그래요. 이제 장례 기간이 끝나고 애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축하하는 대관식이 열리는 건데 이 유교는 3년상이라고 하는 긴 장례 기간을 두기 때문에 상복 입고 있어요. 그렇죠. 상복 입고 기본적으로 상복 입고 있다가 이제 그날 이제 왕의 복직을 입고 간단하게 이제 백관 만조 백관의 인사를 받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국상 기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니콜라스 2세 즉위식도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했어요. 그렇죠. 나름 거기도 국상기관이라고 예. 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대관식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위식이라고 해도 이렇게 곧바로 즉위는 하지만 이걸 뭐 큰 행사로 치르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국상 없이 등극한 것이 이제 고종이었으니까 그런 식의 이제 즉위식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더 문제였어요. 우리 사회에 문제라고 해야 될지 좀 대단히 눈부신 변화라고 해야 될지. 고종이 즉위한 이후부터 1902년에까지 한 5년 정도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이제 서울에 들어온 근대 문물들, 네. 전차, 전등, 예. 그리고 뭐 이제 서양식 건물들,
이런 것들이 다 그 기간에 들어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행사에 고종이 전 세계 열강에 우리도 즉위 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을 하는데 전 세계 열강에 좀 참여해달라 우리가 보냈으니까 빅토리아 때 전 세계 열강의 특사들을 초청을 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네. 그렇죠. 애국 미남단 여기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김 선생님은 어디 가신다고요? 역사 답사를 다음 주부터 좀 돌아다닙니다. 네. 네. 주진우 라이브하고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일단 제가 먼저 가보고 네. 괜찮은지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요 가보고 좀 당분간 활동해보고 괜찮으면 다시 오기시는 걸로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성김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영 선생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